안녕하십니까. 물건 총론 보고 있죠. 물건 변동 186페이지. 이쪽에 담 비스무리한 게 걸려가지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몸을 돌리게 생겼습니다.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네. 자, 물건 총론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물건 총론에서 기초 부분을 봤죠. 일물이권주의 및 예외하고요. 물건 법정주의하고 우선적 효력하고 물건적 청구권 요 네 가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건적 청구권을 빼고는 그것만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자, 물건 변동이라고 이제 두 번째 번.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죠. 주로 이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물건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청취에서 권리 변동에서 봤죠.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물건 변동도 물건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유형이 네 가지가 있죠. 변동의 유형이. 일단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두 개가 있었죠? 예? 뭐하고 뭐가 있었죠?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이라 그랬고요. 두 개가 있었잖아요. 뭐하고 뭐? 예,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예.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 같은 걸 말한다 그랬고요. 법률 규정은 상속이나 경매 같은 거 말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물건 변동과 동산 물건 변동이 있어서 총 네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네 가지요. 조문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 꼭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속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매 등을 통해서 동산 물건이 변동이 되려면 점유를 이전해라. 점유를 이전한 걸 인도라고 하고요. 그 인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88조부터 190조죠.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에 의한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한 인도 이렇게 네 가지 인도 방법이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아주 감사하죠. 안 봐도 되죠. 191조 혼동만. 그 나머지 이제 강론에 가 있죠. 물건 강론에 뭐 점유 취득시효라든가 선의취득이라든가 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권리의 취득 같은 것들, 첨부에 한 물건 취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따로 강론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론에서는 186조, 187조, 191조 세 가지 조문 이것만 좀 잘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물건 변동할 때 등기 몇 가지 봐야 되죠. 자, 그거 보기 전에 원칙 몇 가지 봐야 돼요. 원칙. 첫째가 공시의 원칙이고 공시라는 것은 알리는 거죠. 뭘 알려요? 내 거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공시예요. 책 같은 거 샀을 때 이름 쓰는 거 그런 게 공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등기하고 점유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 물건은 손에 쥐므로써 내 거임을 알리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 알리라는 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렸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효과.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하여 공시의 원칙을 지키게 되면요. 물건이 변동이 됩니다. 이걸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됩니다.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공시해라. 이렇게 되겠죠. 공시 원칙을 관철하고자 성립요건주의를 우리 민법은 채택하고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공신. 공신. 이게 좀 더 중요하죠. 공신. 공신의 원칙은 두 가지. A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된 경우하고요. B 노트북을 갑이 점유를 하고 인강을 보고 있는 경우. 이때 이 갑이 소유자일 가능성 99.99%쯤 되죠. 그죠? 이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거의 99.99% 될 거예요.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권리자가 아닌 경우. 보통은 갑이 권리자지만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가장 매수인이다. 가장 매수인이라면 설령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또 요 경우 갑이 도둑놈이다 만약에 그럼 요 놈도 소유자는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 동산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놈과 거래하는 을을 생각해보자. 을은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을이 가장 매수인이라는 사실, 갑이 노트북을 훔쳤다,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보통은 알 수가 없죠. 도둑놈 같은 경우 맞박에 나 도둑놈이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는 갑을 권리자라고 믿게 될 겁니다. 등기를 믿게 될 거예요. 이거를 공신이라고 합니다. 공신. 그런데 을이 이걸 믿고 거래를 했을 때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거나 점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권리는 승계받을 수가 없지요. 그죠? 매매 등을 통한 권리 취득은 승계 취득인데 갑은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승계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등기 따위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자. 이걸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란다. 그런데 공신의 원칙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요. 을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보호를 받겠지만 진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즉 진짜 권리자가 희생이 되는, 그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죠? 을이 권리를 취득하면 이 땅의 진짜 소유자, 이 노트북의 진짜 소유자, 이 사람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즉 권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공신의 원칙이에요. 마냥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해요. 보통 을의 입장에서 을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자가 더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권리자를 보호하자. 진정한 권리자.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합니다. 반면에 동산은 인정하죠. 이거 동산에 인정하는 게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선의 취득이라는 네 글자는 동산에만 적용을 해야지 부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선의 취득은 건 없어요. 두 번째, 부동산의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함으로써 등기 따위를 믿고 거래한 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결국은 극히 드물게 똥 밟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안 되겠다.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을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부득 제3자 보호 규정을 둬가지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규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이럴 때만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이제 처분행위 일종입니다. 처분행위. 두 개를 간단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채권행위는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1월 20일 날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기로 해요. 이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의무가 생겨. 의무 부담행위. 이게 채권행위예요. 특히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주면 의무를 이행하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거를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이행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권리가 이전되는 행위, 처분행위. 그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이전했을 때 이걸 물권행위라는 거예요.
처분행위 일종이죠. 물권행위는. 자, 이때 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처럼 계약과 이행이 따로따로 날짜를 달리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거나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 받질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1월 20일 날은 갑은 술이 다 깼다. 멀쩡하다.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즉 채권행위에만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채권행위만. 계약만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그래서 1월 30일쯤 요 채권행위 요게 실효.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라고도 해요. 물권행위의 원인이 된 데서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이 원인행위가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또는 이 원인행위가 취소가 되거나 또는 이 원인행위가 해제가 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 물권행위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채권행위에만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서 그 채권행위만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물권행위가 실효가 되느냐, 영향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설이 난무하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대법원만 보면 돼요. 우리 대법원은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하나의 행위. 그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원인이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이걸 유의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등기도 뭐가 된다? 당연히 실효가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되고 갑에게 당연히 복귀가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땅은 여전히 쭉 갑소유였던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등기 이건 무효가 돼요. 실효가 됐으니까. 자,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일치시켜야지. 갑은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 등기가 뭐 2월 10일쯤 말소가 됐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을 등기가 말소가 되면 별 문제 없이 갑과 을과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되돌아와 있는데 갑에게.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남아있다. 을에게. 이 을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에게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회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선악을 묻지 않고 이런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보호기종이 있는 경우 이건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가장매매, 차고 취소, 사기감박 취소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죠. 그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병은 보호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사례 형태로도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6조를 보면 되죠. 186조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계약,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성립요건주의죠. 두 번째, 186조에는 등기하라고만 돼 있지 인도하라고까지는 안 돼 있어요. 인도가 뭐예요? 점유를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등기만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반대로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 또 이 등기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186조를 보면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하라고 돼 있지 그걸 유지하려면 등기를 유지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 가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회복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죠. 아시죠? 회복 등기가 두 개 있는 거? 예? 몰라요? 아시잖아. 말소 회복 등기하고 멸실 회복 등기하고 두 개가 있잖아. 말소 회복 등기 뭐예요? 그 특정 등기가 말소됐을 때 회복하는 걸 말해. 멸실은 등기 뭐 자체가 멸실됐을 때. 아시지? 아시겠지 뭐. 오늘 등기해야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등기가. 어쨌든 등기하라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자의 권리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한 것들 암기해야 되죠. 등기가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쭉 외웁니다. 첫째, 매매를 했거나 교환을 했거나 증여를 했거나 특정 유증을 했거나 특정 유증입니다. 포괄 유증이 아니라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자,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 거기에 개개의 물건을 콕콕 찍어서 증여한 경우 이게 특정 유증입니다.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B 토지는 병에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특정 유증이에요. 등기해야 됩니다. 매매에서 봤죠? 매매 이해관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해야지. 매매 이해관계권 행사. 세 번째,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네. 자, 소송을 제기한 을이 이겼네. 원고 승소. 판결님이 뭐라고 나와요?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나오죠. 갑은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뭐 이자 얼마를 지급하라. 뭐 이딴 식으로. 소송비용 갑의 부담으로 한다. 뭐 이딴 식으로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 자, 어쨌든 뭐만 하라.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무슨 판결?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에요. 등기해야 됩니다. 판결 확정만으로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물권의 포기. 내가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했어.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나 포기했다 이 말 갖고는 안 돼요. 지상권을 포기했습니다. 나 지상권 포기할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말소 등기까지 해야만 소멸하게 됩니다. 공유 부동산을 나누는데 분할 협의로 나눈 경우 하고요. 협의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죠. 그죠? 이렇게 분할합시다. 라고. 또는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은요. 법관 앞에서 합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합의서를 법관이 대신 써줘요. 그걸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결국 조정도 합의 보는 거예요. 등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고 245조 1항 갑소유 땅을 소유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오늘 기억하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업에도 안 외우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외우는 걸 싫어하세요. 외워야 돼. 야, 6개를 어떻게 오늘 다 외우냐? 지난번부터 외웠으면 되는데. 3개만이라도. 기억해둬. 등기 필요한 것들. 186조는 딱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5번째가 187조.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여기서 처분. 매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187조 본문과 단서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봅니다.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사망을 함으로써 을이 상속을 받거나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경락을 받는 경우, 이때 을은 등기 없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등기 없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상속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피상속일이 사망한 때. 그죠? 경매는 언제 취득해요? 경락대금 완납한 때. 대금 완납한 때. 법원에다가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 땅을 병한테 팝니다. 매매계약. 이거 등기 없이 할 수 있죠. 등기 없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등기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니까. 이 매매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고도. 그런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이렇게 막바로 넘겨주면 을은 세금 떼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상속등기. 그리고 넘겨주라.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다. 그래서 을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등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취지다. 이게 187조 본문과 단서의 취지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필요 없는 것도 쫙 또 기억하면 되죠. 등기 불효. 두 개 이미 썼어요.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경매의 경우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 다음에 요는 판결. 무슨 판결을 말하죠? 형성판결이라고. 형성판결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얘만 하나 기억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공용증에서 몰라도 됩니다.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예?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런 것들. 관습법 들어가는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이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지상권이나 전세권 따위로 가면요.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전세권 소멸 같은 게 있고요. 소멸 청구나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이 있어요. 또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말소 등기 필요 없게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 소멸 청구, 소멸 통고,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이런 것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혼동의 물권 소멸. 뒤에서 볼 거예요. 혼동의 물권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습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물권의 복귀. 이건 뭐죠? 이거죠. 이거.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경우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원인 행위 실효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국가 소유 농지를, 국유 농지를 국민에게 분양을 합니다. 이걸 분배 농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분양 대금을 3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상환을 완료했어. 그러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입니다.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한꺼번에 다 외우시라면 뭐라 하니까 등기 필요한 거 하고 등기 필요 없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거 이 정도는 구별해서 기억하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구별하라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면 안 되겠다. 100%. 98%쯤 나올 겁니다. 98%. 혹시 안 나올 때를 대비해서 떡밥은 깔아놔야죠.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등기와 관련된 거 봐야 돼요. 등기. 등기법에서는 2차 과목에서는 등기법 내용을 보면 되고요. 민법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판례.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냐 뭐 이따위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7덩어리가 테마가. 첫째가 이중보존 등기라고.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건 중복 등기를 말하는데 결국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란데.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이게 중복 등기. 1부동산 1등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등기 기록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폐쇄해야 되죠. 그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그 등기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때 그 등기관은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부인지 판단한다 안 한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겠고요.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법 규정과는 별개로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인가 요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민법에서 나오죠. 자,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인가? 첫 번째로 표제부를 봅니다. 표제부를 봐서 표제부는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등기 선후를 따지지 않고요.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한 등기부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표제부는 그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기재가 돼 있으니까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것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표제부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사항란 갑구로 간다 그러죠. 사항란. 사항란은 권리가 기재가 돼 있고 그중에 갑구는 소유권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갑구에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인. 뭐라 하죠? 보존 등기 명의인. 이 보존 등기 명의인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등기부가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무조건 예외 없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요. 만약에 다른 경우에 이게 문제죠. 다른 경우에는 원칙이 선등기, 원칙이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 이렇게 원칙이. 다만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원인 무효임이 밝혀지면 예외적으로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처리합니다. 후등기가.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A 건물을 갑이 신축을 해요. 일단 갑은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신축한 건물을 을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의 이름으로 먼저 뭘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먹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대요. 자, 보존 등기는 부동산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자가. 그럼 건물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수인이 했죠. 따라서 이거 무효여야 됩니다. 무효.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 괜찮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면서 유효다라고 해요. 이게. 최초 보존 등기 명인을 생략했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이건 오래 의미가 아니고요. 머리 못자 머리 두자를 씁니다. 갑 등기를 생략했다 이런 뜻이에요. 유효한 등기부로 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또 보존 등기는 갑이 실체적으로 보면요. 갑의 보존 등기가 맞죠.
왜? 갑은 원시질자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가 있고 보존 등기명이 다르다. 그런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다. 우리 대법원이 볼 때.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다. 어른 권리자 맞다. 그러니까 이 후등기가 설령 원시칠자가 했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그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됐죠? 판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중보존 등기 문제. 두 번째가 가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인데 가등기는 권리 변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예비등기 일종입니다. 예비등기. 자, 이 가등기 뭐냐 도대체 이게. 가짜등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비등기입니다. 예비등기. 1월 10일 날 갑소의 땅을 산 을. 3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다. 잔금을 치르고. 그러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3월 10일 날 발생하죠. 즉 장래 발생합니다. 을의 이전 등기 청구 장래 발생해요. 두 번째,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 물권이 변동이 되죠. 결국 이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순서 미리 확보를 순, 위, 보, 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가등기는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이게 풀네임이에요.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다만 나중에 가면 담보가등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담보가등기.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보가등기나 뭐 채권액 따위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상으로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담보가등기를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건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인데 이거 왜 할 필요가 있냐? 갑이 중간에 팔아먹는 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병에게.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 3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순서를 미리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더라 말이지. 이런 필요에서 마련된 게 가등기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을이 가등기를 해두면 설령 중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은 3월 10일 날 본등기를 치고 이렇게 을의 본등기가 되면 그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하고 따라서 소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때 먼저 등기한 게 우선한다 그랬죠. 을이 먼저 등기한 게 돼요.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 병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사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걸 뭐라 한다? 가등기라 한다. 가등기라 한다. 자, 이때 가등기는 당연히 장래 발생하면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정조건부 권리,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아파트를 줄게. 시기부 권리,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아파트를 줄게. 이런 것들을 미리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해줄 수 있어요. 반면에 물권적 청구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취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예요? 아니지. 물권적 청구는 내가 물권이 있는데 그걸 누가 침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이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뜻과 가등기의 뜻과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대상 권리와 관련해서 안 되는 거 하나 물권적 청구권. 이건 가등기 할 수 없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가등기의 효력을 보자. 효력.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와 본등기까지 했을 때 효력이 완전히 다르다. 가등기는 효력을 본등기 전과 후로 나눠서 자, 본등기 전, 즉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 어른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권리가 변동이 되는 효력을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해요. 무슨 효력? 실체법상 효력. 가등기는 그런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갑은 자기 거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죠. 갑이 팔아먹는 걸 저지 못합니다. 또 가등기만으로 우리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한테 쫓아가서 왜 새치기 했냐? 라고 대항 따위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대항할 필요도 없고요.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가등기는 권리 변동과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등기 없는 거 4개.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소유자 갑의 처분 행위 저지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추정력 없다. 4가지. 그래서 가등기는 보통 사가지가 없다 그래요. 사가지가. 그런데 또 2가지는 돼요.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등기든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 가등기도 마찬가지다. 이 가등기가 누군가에서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말소되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이건 가등기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등기든지 불법적으로 말소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을이요.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이걸 팔아먹어요. 이거를. 팔아먹을 수 있냐? 있어요. 아, 저걸 누가 사냐? 그러지 말고요. 팔아먹을 수 있어. 자, 팔았는데 정한테 가등기를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지금 등기부에 보면 가등기권자 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가등기권자 정으로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자, 이때 이전 등기할 때 보세요. 을의 보존 등기가 등기 순위 번호가 1번. 갑의 보존 등기가. 을의 가등기가 2번. 중간에 병액이 넘어서 3번. 이 상태에서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 4번으로 이전 등기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등기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을이 지금 2번을 확보해놨는데 정한테 4번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 2의 1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 하죠? 부기등기라 하죠. 부기등기. 그래서 가등기 권리 양도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가등기의 가등기. 이름도 거지 같아.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가등기라는 건 가등기 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등기 상태에서 6가지 머릿속에 넣고요. 본등기 합니다. 3월 10일 날 첫째,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죠? 을은? 당연히 갑을 상대로 해야 되죠. 왜?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중간에 설령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해서 병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안 되죠. 병은 그러겠죠. 내가 너하고 계약했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을의 본등기 청구권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제3자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거. 잘 나오죠?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본등기 하게 되면 뭐가 소급한다고요? 순위가 소급합니다. 순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자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이게 되죠. 직권말소. 을이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소 청구 안 됩니다. 말소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3월 10일. 소유권 취득이 물권 변동이죠. 본등기의 효력이죠. 그죠? 본등기의 효력이 물권 변동이죠. 가등기는요.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시킬 뿐. 순위. 본등기 효력을 소급시키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효력 보존 가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을이 본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 즉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3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이 2월 10일 날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을이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했다면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누가 소유자였던 거예요?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병. 그죠? 다시 한번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을이라는 놈이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한 다음에 병한테 쫓아가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네가 내 거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이렇게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누구 소유였어요? 병 소유. 이게 사용료 문제가 아니고 세금과도 연결이 되죠. 세금과도. 날짜를 정확하게 봐요. 6월 10일 날 했어. 얘는 5월 10일 넘겨받았어.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얘가 내는 거야. 6월 1일을 기준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을의 소유권 취득은 3월 10일부터다.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 등기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등기의 뜻, 등기의 종류,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등기의 유효권, 등기 신청 절차, 각종 권리의 등기 서류 등등등등. 거기서 등기의 유효요건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두 개가 있죠. 절차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이 등기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당연히 무효등기여야 되죠.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가 있어요.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그런데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럼 당연히 무효등기고 말소가 돼야 되죠. 그런데 두 갈래 예외가 있다. 첫째, 유효한 경우가 있다. 유효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여야 되지만 유효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쫙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위조문서한 등기라 하더라도 실체권리관계와 일체만 유효하다.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했을 때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등기 원인이 불일치하더라도 유효하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막바로 팔아넘겼다 하더라도 원래 갑이 판 상태에서 등기 넘겨주지 아니한 채 사망했을 때 이때는 상속인에 대한 등기 신청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효하다. 뭐 등등등. 소유자는 갑이고 등기 명의는 병에게 있더라. 원래는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것도 가능하다. 등등등. 원래는 무효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유효다라고 보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중간생략등기라.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을 때 등기도 이렇게 순차 넘어가야 되는데 을이라는 놈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되팔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즉 을을 생략한 채 넘겨주는 걸 중간 생략등기를 한다. 즉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를 말한다. 당연히 국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행위는 처벌만 될 뿐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요건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당사자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된다. 갑을 합의, 갑병 합의. 갑을 갑병 합의. 동시 순차, 명시 묵시. 셋이 만나서 동시에 따로따로 순차. 명시적으로 합의. 묵시.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줄 때 매수인란을 채우지 않고 공란으로 해서 넘겨주는 경우. 원래 매수인은 을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걸 빈 칸으로 남겨놓고 넘겨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묵시적 합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사자 전원에 합의가 있다면 첫째, 병은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대법원에 의하면요, 갑과 병은 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근거로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갑을 을병 매매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갑에게, 병은 여전히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자 을의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한다거나 최초 양도인 갑의 중간자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그럼 여전히 을은 갑에게,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갑에게 권리가 있을 때 이 구조 잘 기억해 주세요. 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대위 행사라고 합니다. 결국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면, 병은 둘 중에 하나 선택. 갑한테 가서 나한테 직접 등기를 넘겨라 할 수도 있고, 갑한테 가서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게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이렇게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가 왔는데,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갑은 아직 을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이야. 갑이 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병이 등기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줘야 돼요? 아니지. 나 돈 못 받았다.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 애초 매매 대금이든 인상된 매매 대금이든 을이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설령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돈도 안 받은 등기 넘겨주시겠어? 안 넘겨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지문에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합의했으므로 거절하지 못한다. 이따구로. 뭘 못해? 돈 안 받았는데. 거절해야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뭐만 할 수 있다? 을을 대위하여. 합의가 없으니까. 병은 갑한테 가가지고 직접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 그럼 갑은 뭔 개소리야? 내가 합의했냐? 뭐 이런. 그럼 병은 빨리 그럼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가서 병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갔네. 원래 무효여야 되죠. 우리 대법원 에이 이왕 된 거 유효. 대신 세금만 뜯자. 판례. 일단 등기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뭐만 뜯어내자. 세금만 뜯어내자. 판례.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합의 없이 등기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점잖게 얘기해. 무효는 아니야. 뒤에 뭐가 숨어 있어? 세금만 뜯자. 세금 얘기하니까 또 뚜껑 확 열리네. 아이씨. 자, 세 번째. 어쨌든 합의 없이 등기 넘어가면 유효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갑이 끝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안 해줘요. 을이 잔머리를 굴려요. 어떤 잔머리를 굴리냐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병 계약서를 봤더니 갑을 사이에는 A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을병 계약서는 A 토지 매매 계약서가 아니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했어. 을병 사이의 계약서가 A 토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했어. 자, 이런 계약을 왜 했냐?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뭐라고요? 채권. 우리 채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라 그랬죠? 채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 우리 시험법에 아니지만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양수인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채권 양도 통지라는 제도예요. 다시 한번, 이거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채권을 팔아먹고 그 채권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결국 을이라는 놈이 갑이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안 해주니까 채권 양도 통지라는 우리 민법상 다른 제도 요거를 활용한 거예요. 잔머리 굴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 이거 할 수 있다고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일끝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합의가 있을 때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 여기서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체면이 서 안 서? 안 쓰잖아. 이 일끝 합의가 있을 때만 병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는 합의가 없어도 직접 할 수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일반 채권 양도와는 달리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다 라고 설명을 해요. 결국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설령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그 직접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여기에 결론이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을이라는 놈이 민법을 좀 공부한 놈이죠. 잔머리 이렇게 굴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자, 마지막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절대로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토지거래하고요. 토지거래하고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든 중간생략 등기 합의든 갑병이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든 깡그리 무효. 깡그리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등기가 유효권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등기라고 그랬죠.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재활용. 이걸 뭐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불러요. 무효등기의 유용.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가장 매매를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어. 자, 가장매매 108조에서 무효죠? 을등기도 무효죠? 근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어.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이 무효행위를 추인을 해. 추인을 하면 139조에 의하면 뭐가 돼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죠? 결국 갑과 을은요 7월 10일 날 새로 유효한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을에게는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이걸 뭐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를 하기 전에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 행위가 생긴 경우,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무효 등기를 새로운 유효한 법률 행위의 등기로 재활용하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 자, 그러면 을 등기는 무효였다가 유효 등기로 바뀌죠?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그래서 무효 등기 유형이 있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무효 등기 유형을 우리 대법원이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자. 안 되는 거. 첫째, 표제부 유형 안 된다. 뭐 안 된다고요? 표제부 유형이 뭐예요? 간단해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 그럼 당연히 새로 지은 건물 등기부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진 않고 이미 철거된 건물의 표제부를 신축 건물의 현황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을 해가지고 철거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다시 쓰는 거. 이걸 표제부 유형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무효입니다. 표제부 유형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7월 10일 날 각과리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하면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했죠. 이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하기 전에 이 등기부에 이해관계가 을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유용합의 전에 등기부에 이 을등기를 유용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더라도 이 등기한 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하죠. 무효등기 유용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때 이 유용은 유용합의 전에 유용합의 전에 등기부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등기와 관련해서 7덩어리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4개를 봤습니다. 이중보존등기,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 유형. 그중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게 가등기하고 중간생략등기.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다음 중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등기 전체를 싸잡아 물어볼 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머지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일단 4가지 봤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